처음 이 개선문을 아래서 보시게 되면 다들 넋놓고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 개선문은 81년에 티투스 황제가 사망한 뒤에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건설했습니다. 79년에 있던 예루살렘 정벌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까 콜로세움 건설할 때 살짝 들어서 아시죠? 콜로세움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노예와 예산을 충당한 정벌이었죠. 한때 황금기를 자랑하던 고대 로마는 약 30개가 넘는 개선문을 세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티투스 개선문이 2000년 정도 된 가장 오래된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대에 설계된 개선문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개선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티투스 황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티투스 황제는 로마의 10번째 황제였는데요. 시민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원로원과의 관계도 좋았던 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연극을 해도 벌하는 일이 없었고 원로원들에게는 절대 반역죄로는 처벌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도 반응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도 운이 참 안 좋은 게 황제 자리에 오른 뒤에 바로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일어납니다. 황제가 되었던 첫 해인 8월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다들 아시는 폼페이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를 3일에 걸쳐 불태운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흑사병이죠. 페스트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를 재건하고 수습하는 대책 마련만으로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는데요. 이 와중에 이 티투스 황제는 우리가 보고 온 콜로세움도 완성을 하고 국가도 어느 정도 잘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나중에는 가장 이상적인 황제상으로 뽑히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즉위 2년 만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티투스 황제가 사망하게 된 데는 약간 미심쩍은 부분도 있어서 동생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독살했다는 설도 있기도 합니다. 형과 동생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어쨌든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고 갔던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티투스 황제를 얘기하면서 유대인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황제가 되기 이전에는 아버지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와 함께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을 진압하는 공을 가장 많이 세운 사람이었거든요. 이 개선문 조각에도 유대인과의 전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투스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파괴한 장본인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개선문 밑을 지나가는 게 일종의 금기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티투스 황제가 유대인 자체를 엄청 싫어했던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유대계 주민들의 권리를 새긴 청동판을 철거해달라는 요구도 오히려 거절했다고 합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약탈한 건 분명한 사실이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는 로마 황제인 건 분명합니다. 이렇게 짧은 치세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관용을 베풀었던 황제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미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황제 티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문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개선문 상단에 적혀있는 문장을 보시죠. 저 문장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은 신성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인 신성한 티투스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에게 이 개선문을 바친다. 그리고 개선문에 조각된 장면들을 설명해 드리자면 로마 군대가 신전에서 약탈한 보물을 옮기는 장면을 보시면 유대인들의 보물을 상징하는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가 보이실 겁니다. 혹시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황제가 신이 되어서 전차를 타고 승리의 여신이 준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둥근 아치로 된 천장을 보시면 거대한 독수리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황제의 전쟁 업적을 칭송하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조각들입니다. 원래는 벽면에 더 많은 조각들이 있었고 꼭대기에는 황제의 조각상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아치 꼭대기와 옆면에 다른 건축물이 추가되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는데요. 제가 다른 데서 돌을 막 떼갔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도 똑같았습니다. 한 귀족 저택의 막루로 사용이 되다가 복원이 된 거라고 합니다. 나중에 비오 7세 교황님이 원래대로 복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822년에 주세페 발라디에르라는 사람이 이 개선문을 완전히 분해했다가 재조립하는 복원을 진행하면서 지금의 모습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티투스 개선문 다음으로 보실 곳은 비너스와 로마 신전입니다. 티투스 개선문을 정면으로 바라보실 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혹시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도를 보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전 바로 앞에 도착하시면 이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